죽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6가지는 첫째로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 둘째는 오래된 통장과 신용카드, 각종 서류이고 셋째는 의미 없는 기념품과 수집품입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이며 다섯 번째는 디지털 기기 및 저장된 파일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미완성된 일기나 편지, 메모 같은 것들입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버리지 않고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그냥 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30년 동안 장례 지도 업무를 해오신 김상욱님의 조언을 통해 죽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 물건의 이유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면 버림의 용기와 자유를 얻고 마지막 흔적이 사랑과 평온함으로 기억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장례 현장을 지켜온 장례지도사 김상욱입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전국의 장례 현장에서 수천 건의 장례를 도와오면서 느낀 건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순간부터 가족들이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한 평온한 이별까지 그 어떤 이별도 똑같은 장면은 없었지만 공통된 장면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전 겨울에 한 여성분의 장례를 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오랜 요양원 생활 끝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도 담담히 장례를 준비하셨죠. 그런데 막상 유품을 정리하려던 날 가족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랍은 뭔가요? 여기 있는 종이들은 다 뭐죠? 통장이 8개나 나오는데 어떤 걸 쓰셨는지 몰라서 휴대폰도 잠겨있고 사진 파일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집에는 옷이나 기념품, 메모지, 수십 년 된 통장과 서류가 가득했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었는데 정작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지 몰라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더군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이별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배려를 미리 해두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유족과 함께하며 직접 느끼고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 물건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무년의 시간 속에서 조금 더 가볍고 명확한 이별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기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은 옷과 신발입니다. 이 옷은 어머니가 평생 가장 좋아하시던 옷이에요. 장례를 치르던 중 한 가족분이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옷장 안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수십 벌, 어떤 건 20년이 넘은 것도 있었습니다. 고인이 입으셨던 옷 한두 벌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방 하나 가득한 옷들은 고인의 향기보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분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입지 않았던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이건 버려도 되나? 혹시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서 오히려 정리도 추억을 남기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옷장 정리를 해보세요. 실제로 입는 옷과 아닌 것을 구분하시고
의미가 없는 것들은 기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의미 있는 옷은 한두 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통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각종 서류들입니다. 한 번은 유족분들이 고인의 집에서 통장을 12개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 9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어떤 건 이미 해지된 계좌였습니다. 문제는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계좌가 중요한지 어떤 건 그냥 폐기해도 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속신고나 금융자산 확인이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고인이 빚을 졌을 경우입니다. 쓸모없는 서류 속에서 진짜 중요한 문서를 놓쳐서 상속 포기 시기를 넘겨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 서류는 생전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금융정보는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메모를 남겨두세요.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디지털 자산도 제법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자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의미 없는 기념품과 수집품입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세계 각국을 여행하시며 모아두었던 기념품이 방 한가득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그 수백 개의 물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사신 걸까요? 이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식인가요? 그 어떤 것도 설명이 없었고 결국 절반 이상은 버릴 수도 남겨둘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념품이나 수집품은 분명히 고인의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추억은 설명이 있을 때 의미가 되고 설명이 없다면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몇 개만 남기세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더라도 남겨진 가족에게는 의미 없는 물건일 뿐입니다. 정말 의미가 남다른 물건이라면 사진으로 정리해 두시고 시간이 날 때 돌려보면서 추억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남겨야만 하는 기념품이나 수집품이 있다면 그 의미를 메모로 꼭 남겨두세요. 남은 이들은 그 수집품보다 고인의 메모를 보고 기꺼이 간직할 겁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입니다. 약장 안을 열어보면 먹다가 남은 진통제, 유통기한이 지난 항생제, 건강 기능식품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고인의 약을 보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을 얼마나 아프게 드셨을지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한 정리하지 않은 약은 잘못 복용될 위험도 있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드시는 것과 드시지 않는 것은 꼭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만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셔야 합니다. 아들이 사준 비타민인데, 딸이 사준 건강식품인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시면 결국 남겨진 사람들에겐 짐이 되고 슬픔으로 남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기기와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속의 정보도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진, 메모, 이메일이나 SNS, 구독 서비스 같은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족은 고인의 스마트폰 잠금 해제 방법을 몰라서 수십 년간 쌓아왔던 가족 사진을 복구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디지털 지갑 속에 있던 코인 지갑 주소를 몰라서 고인이 남긴 자산을 찾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기기에는 많은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모르니까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가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에서
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인을 추억할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고인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시고 사진과 영상을 잘 정리해 두세요. 가족들은 고인과 함께 했던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마지막 6번째는 이완성된 일기나 편지, 메모입니다.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고인이 남겨둔 일기나 편지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혼란을 받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메모는 누구에게 남긴 걸까? 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을까? 특히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쓴 일기나 편지는 당사자의 진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산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서 유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80대의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도시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글씨로 쓴 수십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쓴 것처럼 보였고 또 어떤 편지는 자녀에게 또는 지인에게 쓴 것처럼 보였지만 명확한 내용 없이 단어와 감정만 오가다가 중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쓴 걸까요? 혹시 우리 아버지 마음에 담아둔 얘기가 있었던 걸까요? 이런 식으로 고인이 무슨 마음을 남기고 싶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남은 가족들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미완성된 글이나 편지, 메모는 고인의 진심이 담긴 기록일 수는 있지만 명확한 의도 없이 남겨지게 되면 상처와 오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의도를 분명히 하고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고인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휘갈겨 쓴 기록이나 메모가 있다면 스스로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첩, 카카오톡, 메모장 등에 남겨둔 단편적인 문장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글인데 남겨진 사람들의 상상력과 해석에 따라서 극단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셔야 남겨진 가족들도 편안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번의 장례를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남은 사람들의 정리는 시작이다. 죽기 전에 남겨야 할 건 사랑과 배려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조금씩 정리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흔적이 사랑과 평온함으로 기억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